이야기는 서울의 유흥밀집 지역의 주택가에서 무장 강도에 의해 집안에서 살해당한 여자의 원혼이 서려 있다는 장롱 괴담이다. 서울 남부 지역의 유흥가와 고급 주택들로 이뤄진 곳에 A양은 술집을 다니며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신축 풀옵션방의 월세도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곳을 살면서도 금전적으로는 항상 여유가 있었던 A. 하지만 그 옆집으로는 극과 극을 비교할 정도로 오래된 빌라가 있었다. A양은 어렸지만 센스도 다른 이들과 남달랐으며 외모 역시 뛰어나 가게 내에서도 일 유의를 다툴 정도의 에이스였으며 잘 나갔다. 겉으로 보이는 마인드 또한 서비스업의 투철한 정신 때문이어서 그런지 손님들의 짓궂은 장난에도 언제나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응대했다. 그로 인해 시기와 질투를 가진 동료들도 생겨났고 뒤에서 험담을 하기 일쑤였으며 이상한 소문을 내고 다니며 A는 구설수에 휘말리게 된다. 특정 인원 몇 명은 심지어 A가 눈앞에서 사라져 줬으면 하는 그런 말들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A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형식적인 거칠에만 할 뿐인 그녀들이었다. 그러다 어느 이른 새벽에 A는 A를 눈여겨보던 옆집 지하 1층에 살고 있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포악한 건설인부 B에게 그만 실수를 하고 만다. 늦은 귓가에 A와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B와 집 앞길에서 나가는 찰나에 부닥치고 만다. 술이 꽤나 돼 있는 상태에 A는 넘어졌고 B 역시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넘어지고 만다. 그날따라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극에 다다른 A는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B에게 입에 담기도 힘든 온갖 욕을 퍼붓기 시작했다. 드문드문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키득거리며 지나갔고 한참이나 나이 어린 A에게 B는 그렇게 길가에서 엄청난 훈계와 굴욕감과 모욕을 받게 된다. 그러면서 경찰을 불러야 정신을 차려봐야겠냐며 B를 협박까지 하게 되는 A. B는 연신 굽신거리며 고개 숙여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기 바빴다. A를 좋게 봤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이내 엄청난 분노감이 올라왔지만 가까스로 참아내고 포악한 성품인 B는 두고두고 그 일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다. B는 일을 하면서도 그런 모욕감과 굴욕감에 제대로 일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대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A를 혼내주기로 마음을 먹는다. B는 전에도 절도며 강도 폭력 등으로 전과도 몇 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한 것쯤은 일도 아니었다. 그렇게 그날 일도 안 나가고 아침 무렵이 되자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청테이프와 칼을 준비해서 3층에 살고 있는 A의 집을 가스관을 통해 베란다로 침입을 하게 된다. A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고 B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가 개방이 되고 만다. 자고 있던 A를 무참히 짓밟아버리고 마구잡이로 폭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자다가 봉변을 당한 A는 겁에 질린 채로 덜덜 떨고 있었고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A는 머지않아 범인이 B라는 것을 목소리와 눈매를 통해 알게 된다.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돼서였을까? A는 B에게 지금이라도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 자신도 그렇게까지 몰아붙인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더 이상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고 애원을 했다. 그러나 이미 흥분할 대로 흥분한 B에게 그러한 말들은 전혀 와닿지 않았다. 그렇게 B가 청테이프로 묶으려고 준비를 하던 중 눈치를 보고 있던 A는 재빨리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도망을 쳤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화장실 문을 잠그기 전에 B에게 저지당하고 만다. 그렇게 저지를 한 B는 A가 무조건 신고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됐고 이대로 그냥 혼만 내주고 가는 것은 무조건 걸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그러면서 극도의 분노와 흥분감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며 그 자리에서 A를 목졸라 살해하기에 이르른다. 그렇게 A를 살해한 B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방으로 가 작업용 큰 가방과 두꺼운 비닐을 몇 장 챙겨와 그렇게 A의 사체를 담고 장롱에다 유기하게 된다. 하지만 가게 에이스였던 A가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
연락 불통에 출근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마담은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게 된다. 그렇게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범행 10일 만에 장롱에서 A의 사체를 발견하게 됐고 수사망에 급물살을 타며 보름 만에 B를 검거하게 된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이 됐고 신축 풀옵션 고급 빌라였던 그곳은 마치 무슨 일 있었냐는 듯 깔끔하게 정리가 되며 새로운 세입자가 머지않아 들어오게 됐다. 새로운 세입자 역시도 술집을 다니는 여자였고 직업 특성상이었는지 늘 심신이 지친 상태로 지내오던 여자였다. 그렇게 여자는 지친 일상을 보내다 컨디션이 안 좋아 그날은 쉬게 되며 밤에도 잠을 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긴가민가 할 정도로 캣캣거리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여자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의 근원지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장롱 쪽에서 들려왔고 무슨 소리인가 싶어 천천히 장롱을 열음과 동시에 소리가 멈춰버린다. 여자는 의아해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 장롱 문을 닫으려 했는데 매우 불쾌한 냄새가 장롱 속에서 올라오고 있었다. 여자는 인상을 찡그리며 방향제를 장롱 안에다 뿌려댔고 그럼에도 기분 나쁜 냄새는 가시질 않았다. 불쾌한 냄새가 신경이 쓰였지만 여자는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날 잡아서 장롱 안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청소를 하려 마음먹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살고 나서부터 여자는 점점 몸의 기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그러한 계획들은 생각도 못하게 되고 만다. 그러면서 시일이 지날수록 여자는 점점 더 쇠약해졌고 급기야 출근을 하지 못하고 몸져 누울 정도까지 이르게 되고 만다. 기력이 딸린 채 여자는 끼니도 거르며 기진맥진해 하고 있었고 급기야 꿈인지 생시인지도 모를 무서운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그렇게 꿈인 듯 현실인 듯한 상황에서 일어나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고 외관상으로도 말도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여자는 정신을 차려 친한 무속인 언니에게 찾아가려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게 비몽사몽한 채로 정신줄 그어잡고 장롱에서 옷을 꺼내려고 다가가는데 극한의 공포가 여자에게 기어코 찾아오고 만다. 장롱 앞을 다가서려는 순간 장롱 문이 스르륵 열리며 안에서 한 서린 눈을 한 여자가 서서히 튀어나오는 것이었다. 여자는 극도의 무서움에 소리 지를 힘도 없었고 너무나도 놀라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가 오며 눈을 부릅뜬 채로 사망하고 만다. A가 마지막에 계속 있었던 장롱 안에 A의 무서운 저주와 한이 장롱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일까? 그 뒤로 그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괜찮았을까? 정말로 그런 장롱이라면 처리를 하고 불태워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야기가 무섭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